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또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예, 주말이 끝났죠. 진짜 요즘엔 주말이 끝나는 게 왜 이렇게 싫을까요? 날씨도 이제 쌀쌀해진 게 좀 풀리고 있고, 코로나도 이제 좀 사라지고 있죠. 여러분들 마음도 녹아내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쿠팡, 로블록스 이 두 가지 종목들이 대여가 상장하는데요. 그리고 HLB 운명이 결정되는 증선이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런 이슈들로 좀 가득할 것 같아요. 금리 국채 수익률 얘기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폭락할 것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경거망동한 사람만 피해본 한 주입니다. 일단 미 경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어요. 이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최소 데드캣 바운스일 거라고 했잖아요. 국채 수익률 인상 이슈는 단물 빠지죠. 예, 공매도 재개 이슈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네, 지난주 저점 지키는지만 확인하고 시장을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974포인트입니다. 이 정도로 지지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요거 살짝 깼다고 해서 또 빤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약간 트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선을 지지로 보고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합니다. 자, 오늘 어젠더는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IPO에 대해서 알아보고 HLB를 보겠습니다. 자, 직접 투자가 지쳤다 동학개미 채권형 펀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한 달 새 1.4조가 몰렸다. 하루에도 4조를 사지 않나요? 개인 투자자가? 한 달 동안 1.4조가 몰렸다고 채권형 펀드로 발길을 돌린다라. 자, 보시면 대형주만 사면 큰 위험 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계좌가 온통 파란색입니다. 보유 종목이 너무 떨어져 무서워서 팔았더니 다음날 다시 오르고 오르는 듯 해서 산 종목은 바로 떨어지는 널뛰기 장세가 너무 어지러워요. 오 애널리스트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며 소수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ETF나 펀드 등을 통해 분산 투자를 하고 펀드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가만히 보세요. 예. 자, 대형주만 사면 큰 위험 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부터 패착이죠. 예. 일단 모든 투자는 위험이 있습니다. 큰 위험이 있는 거죠, 사실. 뭐 대형주 샀다고 해도 코로나 폭락 때 뭐 멀쩡했겠습니까? 아무튼 뭐 같아서라는 이런 또 좀 감적으로 투자를 하신 거죠. 올해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하시지. 계좌가 온통 파란 대형주만 샀는데 왜 온통 파란색이 되죠? 많이 사셨나 보네. 보유 종목이 너무 떨어져 무서워서 팔았더니 무서워서 팔았다. 예. 무서워서 팔았답니다. 다음날 다시 오르고 오르는 듯 해서 뭐 보기만 해도 뭐가 잘못된지 알겠죠. 한 종목은 바로 떨어지는 널뛰기 장세가 너무 어지러워요 라고 하면서 오 애널리스트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당연한 말씀을 작년이 100%가 넘게 올랐는데 올해도 100% 넘게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낮춰야 되고 소수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ETF나 펀드 등을 통해 분산 투자를 하고 펀드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럼 자기가 전문가란 거잖아요, 지금. 그냥 이건 저 투자자는 자기가 똥보를 찬 거죠. 무서워서 팔고 뭐 큰 위험이 없을 것 같아서 매수하고 대형주만 사면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 그냥 본인이 똥볼 찬 겁니다. 주식시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시장은 잘못한 게 없다. 시장은 언제나 옳다.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철면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말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분이 뭘 말했는지 찾아보지 않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작년에 어떤 말을 했는지 보세요. 제가 감히 이런 건 조언하는데 기관에 맡겨서 투자하지 마세요. 분산 투자를 하실 거면 본인이 분산 투자하세요. 그냥 섹터를 좀 알아보고 본인이 분산 투자하는 게 맞지. 왜 수수료 내가면서 쟤들한테 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 주변에 이때까지 살면서 기관 투자자 PB한테 맡겨서 수익률 좋았다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런 분들. 이러면 기관에서 저한테 자격을 보낼까요? 저 뒤에 있는 닌자처럼. 쟤들도 어차피 장사하는 겁니다. 수수료 먹으려고 하는 거지.
또 고객 돈 모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기들이. 예. 그거를 뭐 곱게 쓴다는 저는 그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진짜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전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기관 투자자는 자기들도 투자하고 있으면서 고객 돈을 받아서 투자한다는 게 좀 웃긴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거 투자하기 전에 고객들 걸 산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면 자기들 걸 사고 고객들 돈을 뒤에 밀어넣나요? 이런 게 보장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알 수도 없고 까지도 않을 거고. 진짜 예. 그리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쿠팡이 3.6 빌리언 달러의 IPO를 한답니다. 예. 킹 포 테크 IPO. 이게 테크주로 분류가 되나 보네요. 자, 코리아의 미니 아마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로블록스가 상장하죠. 예. 얘는 30빌리언입니다. 약 33조죠. 3월 10일, 3월 11일 이틀간 IPO가 진행됩니다.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라는 게 메타 플러스 벌스입니다.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가상세계라는 건데요. 옛날에 막 아바타 꾸미고 막 이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런 거? 어렸을 때 메신저. 그게 메타버스나 진배 없습니다. 거기에 약간 기술력을 더한 게 메타버스고 3D 온라인 게임도 전 메타버스라고 봅니다. 다를 게 없죠. 또 로블록스가 최근에 미국의 그 어린이들 9세에서 12세 정도가 거의 60% 이상이 하고 있대요. 로블록스가 굉장히 지금 핫하답니다. 이런 애들이 상장을 한다. 이제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시작될 겁니다. 21년 IPO 대여가 줄줄이 상장한다고 했죠. 이제 SK바이오스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SK바이오팜 때문에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죠. 뭐 따상상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못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바이오팜 지금 제가 비중 줄이고 그 뒤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더 떨어지고 좀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좀 오래 가지고 갈 종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비중 확대를 좀 하락이 끝나면 하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크래프톤, 예,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도 있죠. 3월 8일부터 투자자 예탁금이 폭증하겠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3월 10일에 HLB 증선위가 열립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어차피 예측은 어렵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그 전에 판결했는 걸 증선위에서 엎어버리는 경우는 없답니다. 한번 봐야겠죠. HLB 공매도 폭발, 이틀간 705건, 공매도 잔고가 1842억 규모다. 지난 4일 HLB는 453건의 공매도가 진행됐다. 이에 따른 거래 금액은 3,354만 300원이다. HLB 주가 추이를 보시면 공매도가 폭발했다는데요. 이게 뭐 어디가 폭발한 거죠, 대체? 예. 좀 놀랍습니다. 저런 기사를 보면. 자, 지금 여기서 반등을 크게 했어요. 저는 일단 예, 손실을 확정하고 나왔는데 그 뒤에 올랐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제가 똥볼 찬 거죠. 예, 똥볼 찼습니다. 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심장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리스크 매매는 못 하거든요. 일단.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때 제가 이렇게 그렸는 게 뭐 그냥 장난치는 것 같지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생각해 보세요. 저 정신 나간 놈 하겠지만 그때 그렇게 올랐잖아요. 예.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요렇게 되는 기억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조심했으면 합니다. 저는. 일단 추세상 여기 그 영머리 역경을 찍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떨어지면 이쪽 어깨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쁜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저점을 깨고 그냥 점한가를 가버리겠죠. 그럼 점한가를 뭐 한 두 번, 세 번 가면 그때 저는 좀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자, 핀포인트 뉴스의 김예슬 기자님. 예, 정확히 핀포인트 뉴스는 대체 뭐하는 뉴스죠? 대체 무슨 근거로 기사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공매도 폭발이 어디서 일어났죠? 대체? 저런 좀 장고는 트래킹 해보시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주는 걸 그냥 쓰는 건가요? 자, 예전에 상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급등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될 수도 있음도 인지를 해야 돼요. 예, 항상 이 희망에라만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반대로 되면 어떻게,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진짜 위험해요. 근데 만약에 그 증선이 때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치잖아요. 예, 증선이 3월 10일은 일단 무조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진짜. 갑자기 하락 VI 뭐 두 번 걸려서 하한가 갔다가 갑자기 또
상승 부위에 2번 걸리고 4번 걸리면서 상한가 갔다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많았어요. 젠백스 같은 것도 있죠. 자, 지금 단기 트레이딩이랑 단기 수익 목록입니다. 현재 현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이제. 뉴스를 보시면 자, 외신입니다. 스티뮬러스에 대한 얘기죠. 세네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돈들이 산업으로 들어가겠죠. 거기에 인당 18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그 재난지원금도 있습니다. 재료 소멸로 봐야겠죠. 예, 한동안 좀 이걸로 횡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횡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S 인플레이션 피규어가 나옵니다. 뒤에서 그 스케줄에서 보시고요. 결국엔 지금 국채금리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은 결국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로직으로 사람들이 막 지금 폭락론자들이 특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의 실제 데이터가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입니다. 생산자 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겠죠. Buy the dip이라고 하면 폭락에 사라? 라고 물어보는데요. 답은 없더라고요. 보통 딥에 사는 게 미국 증시는 항상 옳았습니다. 이때까지는요. 미국 증시는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죠, 거의. ECB 미팅이 있습니다. UK GDP 발표도 있고요. 별다른 이슈가 없다는 거겠죠, 뉴스로 보면. 자, 내신입니다. 날개 없는 테슬라의 추락 500달러대로 내려앉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S3 파트너스에 따르면 테슬라 공매도는 지난주 이후 1180억 달러나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공매도 금액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좀 약간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비트코인 투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해 타산이 엮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좀 약간 점유율도 떨어지고 지금 글로벌 점유율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 뭐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겁니다. 저는 뭐 테슬라는 어차피 많이 하락하면 들어갈 사람 천지입니다. 천지기 때문에 만약에 뭐 테슬라가 정말 하락해서 추세 하단까지 온다. 제가 예전에 추세 그린 적 있잖아요. 테슬라. 지금 그거 보면 추세 하단까지 오고 있을 겁니다. 결국엔 추세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추세 하단에 도착하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ETF 한국에 테슬라 ETF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뭐 나쁘지 않지만 그거를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 다 팔고 테슬라 쪽으로 옮겨갈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찔한 널뛰기에도 월가 진입은 계속된다. 비트코인이죠. 예, 지금 ETF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금리 불안에도 연준 블랙아웃. 자, 코스피 박스권 못 벗어난다라는 건데요. 18일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까지 연준 위원들이 함구해야 되는 거겠죠. 함구.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블랙아웃이라는 거고 그때 동안 소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각종 억측이 난무할 거다라는 그런 뉴스예요. 그래서 박스권을 못 벗어난다라는 약간은 어이없는 로직입니다. 대체 연준이 말 못하는 거랑 코스피 박스권이랑 무슨 상관이죠? 네. 글로벌 물가 상승 속 커지는 인플레 압력, 통화정책 딜레마. 네. 여기 보시면 이주열 하는 총재가 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지속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경기 회복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 미국이 안 올리는데 우리가 올릴 리가 없겠죠. 비대면 시대 IT 개발자 귀하신 몸, 연봉 도미노 인상. 제가 개발자 출신인데 이럴 때는 개발을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어쩌라고 싶은데 이 기사가 IT 기업들의 인건비가 올라갈 겁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IT 기업들 약간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게 예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때까지 싸게 부려먹은 거죠. 경제 일정입니다. 올려주긴 되게 싫어요. 우리 대부분 다 근로자죠, 여러분. 우리 다 사장님 없잖아요, 여기. 대부분 다 근로자라 생각하면 저런 거를 보면서 노조나 뭐 노사가 임금 인상해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근로자잖아요. 우린 사용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적정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 말고는 볼 게 없습니다. 뭐 수요일에도 근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네요. 제가 저걸 체크 못했네요. 살짝 올라간다고 나오네요. 그럼 또 난리 나겠죠. 거 봐라 인플레이션 온다 이러면서 또 막 언론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 일정을 보시면 뭐 그닥 또 눈여겨볼 만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냥 KDI 경제 동향 정도만 볼만 하겠네요. 자, 큰 일정은 이제 HLB 증선이, 그 다음에 10일에 로블록스 상장일, 11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제가 지금 그 선물 옵션 포지션 보려고 준비해 놨었는데 안 넣었네요. 월요일날 보겠습니다. 예, 월요일날 데일리 영상에서 볼게요. 지금 현재 외국인은 하방에 베팅하고 있고, 그 투신, 연기금 등 기관들은 상방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놀랍게도 하방에 베팅하고 있어요. 지금 지수를. 코스피 200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옵션 자체는 외국인이 상승으로 보고 있어요. 옵션 포지션은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은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하락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자, 내분비 약해 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증시를 보시죠. 글로벌. 자, 글로벌 증시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다 데드캣 바운스를 이루어냈죠. 이걸로 보지 말고. 자, 지금 20주선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얘는 20주선 찍고 올라갔죠. 20주선을 기다리면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결국엔 와요. 왜냐면 20주선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만난다. 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나스닥이 한동안 요 밑꼬리를 그 먹는 한은 있더라도 이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유로존도 지금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 이 전고점 찍으면 또 우리 현자님들하고 다 같이 노벨 주식상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전고점 뚫을 거라고. 자, 상해도 여기 박스권 뚫을 거라고. 우리 그냥 노벨 주식상 받아야 됩니다. 예, 다음에 노벨 프라이즈 가시죠. 아무튼 얘도 지금 20주선까지 왔어요. 중국이 지금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 중국 양회가 끝나고도 반등하지 못해주는 모습이에요. 위안이 약간 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데드캣 바운스죠. 예, 결국엔 이렇게 잠깐 반등했다. 예, 반등했고 20주선에서 반등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밑꼬리를 깨고 내려가는지를 봐야 돼요. 한국 증시 흐름입니다. 지금 신용 잔고가 좀 줄었습니다. 양시장 다. 그 코스닥 중심으로 좀 줄었고요. 투자자 예탁금이 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거의 한 130조, 거기다 선물 예수금까지 합치면 143조 정도 됩니다. 아직 그 증시 주변 자금은 많다. 공매도 잔고가 보시면 공매도 잔고가 요색인데요. 네,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때 공매도 금지하자마자부터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죠. 증시도 같이 올라가고. 자, 이제 공매도 금지 해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봐야겠죠. 코스닥도 공매도가 계속 줄고 있다. 공매도 잔고는 줄었어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보시면 계속 줄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코스피 코로나 직전이라고 하면 외국인 비중이 많이 줄었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스닥에서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요만큼 줄었다.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연기금만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달러가 크게 반등했죠. 예, 이건 금리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좀 쏠린 거겠죠. 안전자산으로 쏠리는데 또 금은 안 올라갔어요. 되게 이상하죠. 예. 지금 이상한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주장하던 그 금융 법칙이 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금은 지금, 자, 금이 이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는 약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금은 거의 뭐 불멸에 통합니다. 자, WTI도 지금 거의 뭐 원웨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좀 미리 팔고 나온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전 괜찮습니다. 예, 그 나머지 비중을 계속 홀딩할 거니까 지켜보시죠. 예, 지금 위안도 약간 반등하고 있죠. 지금 위안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BDI가 반등해주고 있어요. 지금 HMM 그 다음에 펜옵션 같은 게 신고가를 뚫고 있습니다. 예, 한국 조선해양은 좀 시원찮네요. 저도 뭐 나쁜 수익권은 아니지만 그래서 크게 상승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DXI가 거의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 이상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폭락할 리는 없겠죠. BTC도 반등하고 있고요. PMI입니다. PMI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 월 초에 업데이트 하거든요. 예, 미국 반등했고
중국이 뜨뜨미지근했고요. 독일이 반등했고 한국이 반등했습니다. PMI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PMI는 경기를 선행하는 지수입니다. 즉,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치면 정확히 몇 개월은 없어요. 보통 6개월이라고 합니다. 6개월 뒤에 경제가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지금 막 주식시장 오르고 막 부동산 오르고 하는데 체감 경기는 진짜 개판이야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6개월 뒤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네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 이제 주식시장 들어가면 망하는 거죠. 자, 통화량. 통화량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보입니다. 채권 수익률 동향을 보시면 연준 대차 대조표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테드 스프레드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테드 스프레드는 이게 나중에 다시 설명드려야겠다. 채권 수익률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위험할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이게 왜 위험할까요? 예.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 금리를 상승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예. 단기 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댓글을 못 달고 있죠. 좀 약간 게으릅니다, 제가. 댓글을 보면서 그 답글을 안 달고 있어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금요일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평소랑 좋아요 수가 차이 나면 제가 자괴감을 느낍니다. 약간 박탈감을 느꼈어요. 이거 좀 번거롭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말에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좀 그렇습니다. 예, 좀 그래요. 아무튼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예,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